네, 이번 시간에는 굴러가는 그 물체, 다시 말하면 바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퀴라고들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리적 개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퀴가 있는데요.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는 면이에요. 마찰이 없는 면 닿기 전에 세게 이제 바퀴를 돌렸어요. 돌리고서 이 바퀴를 바닥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퀴가 앞으로나 뒤로 가지 못하고요. 그냥 마찰이 없을 때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퀴가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굴러가는 운동은 어떨 때 생기냐면 마찰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운동이 생깁니다. 마찰이 있을 때만 어떤 운동이 생긴다? 굴러가는 운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굴러가는 운동을 갖다가 이제 운동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의 운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운동하고 직선 운동하는 병진 운동. 그러니까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거랑 병진 운동의 합이 굴러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퀴가 있는데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퀴가 현재 1번 포인트가 닿고 있습니다. 닿고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이렇게 굴러가겠죠. 굴러가는 운동이면 2번 포인트가 이렇게 닿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굴러가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까지 간 거리 L하고 여기서 1번과 2번의 호의 길이 L이 뭐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같을 때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굴러가는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지금 현재 1번 포인트가 되는데 짧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 지점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의 굴러가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닿는 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닿는 점이 어떻다? 순간순간 어떻다? 순간순간 바뀐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수식적으로 보면 여기서 세타가 되고 반지름이 R일 때 R 세타는 L이라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이거고, 이때 병진 운동의 속도 V는 델타 T분의 델타 L이 되고 VT분의 R 세타는 R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 병진 운동의 가속도 A는 R 알파가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건 넘어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것은 지면과 닿는 부분이 순간순간 바뀌니까 미끄러지는 속도가 없는 거죠. 속도가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러가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작용한다고 했어요? 마찰력이 작용해야지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힘을 줘서 가는데 여기 마찰이 생겨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가 생기면 마찰력이 한 1이 생기는 거죠. 마찰력이 한 1만큼 에너지가 뭐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갈 때? 미끄러질 때. 여기서 미끄러질 때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닿는 면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닿고 있는 면이 그냥 쭉 미끄러지고 가면서 생기는 이동거리에다가 마찰력을 곱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마찰력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는 마찰력은 작용하는데 지금 닿는 면적은 계속 바뀌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이동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한 일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이 0이 된다는 것은 뭐죠?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바퀴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에너지 손실 없이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우리가 물체로 옮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요 맨 아래 지점에서의 속도 V를 갖다가 측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에너지는 저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변해서 된 건 알고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굴러가면서 지금 하는 운동이니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로다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병진 에너지 더하기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로다가 더할 수 있을 거예요. 병진 운동 에너지는 잘 알지만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속도 v가 r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메가 대신 뭐분의 뭐를 넣을 수 있어요? r분의 v로다가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에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r 제곱 i의 v 제곱이 되고 요걸 갖다가 정리하면 속도 v는 루트 m 플러스 r 제곱분의 i 분의 2 라지 mgh가 이거의 바닥에서의 최종 속도가 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똑같은 질량이고 똑같은 반지름인데 하나는 꽉 차고 하나는 빈 껍데기, 그러니까 빈 구가 내려갈 때 누가 가장 먼저 내려가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관성 모멘트가 크면 속도가 줄어들고요.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속도가 커져요. 이 식에서 보면 지금 관성 모멘트가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크면 속도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면 속도는 커지게 됩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꽉 찬 구는 관성 모멘트 우리 얼마로 구했어요? 5분의 2 mr 제곱. 빈 구는 얼마였어요? 3분의 2 mr 제곱이죠. 누가 더 큰가요? 빈 구가 관성 모멘트가 더 커요. 관성 모멘트. 네, 요번에는 힘과 그 토크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 바닥에서의 가속도를 구해서 아까는 이제 속도로다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요번에는 그 힘으로다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은 크게 중력과 마찰력이 작용해서 얘가 오메가로다가 회전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요 mg의 성분 중에서 내려가는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쪽에 있는 mg 코사인 세타는 수직항력하고 같아져 가지고 이 수직항력이 마찰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보면 자, 일단 힘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mg 사인 세타는 아래로 작용하고 마찰력이 뒤로 작용을 해서 이거에 ma 질량 곱하기 병진 가속도를 갖다 얘기해 줄 수 있고요. 토크도 발생합니다. 토크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프릭션 여기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좀 시계 방향으로 해서 회전이 일어날 겁니다. 마찰력 곱하기 반경은 어떻게 되죠? 토크는 I 알파가 됐죠? 그래서 가속도 A는 병진 가속도는 R 곱하기 각가속도가 돼가지고 알파 대신에 뭐분의 뭐를 넣을 수 있다? 여기서 I의 라지 R분의 A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FR 대신 FR 곱하기 R인데 R을 넘기면 마찰력은 관성 모멘트에 R제곱분의 A를 넣을 수 있어요. 요 식을 갖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mg sin 세타 마이너스 I R제곱분의 A는 MA 그 다음에 그 관성 뭘로다가 묶으면 되겠죠? 가속도로 묶으면 되겠죠? 가속도는 라지 M의 R제곱분의 I는 라지 mg sin 세타가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라지 M 더하기 R제곱분의 I의 mg sin 세타 M을 갖다가 해주면 1 플러스 mr 제곱분의 I의 g sin 세타가 되겠죠. 아까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밑으로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는 것은 병진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I가 커지면 병진 가속도는 작아지게 되고 I가 작아지면 병진 가속도는 커지게 되죠.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천천히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병진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리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관성 모멘트가 작았던 게 빨랐죠.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가 컸던 건 어떻게 됐죠? 느려지게 되겠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러가는 운동에서 닿고 있는 한 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뭐 깜깜한데 불을 켜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클로이드라고 하죠. 사이클로이드의 경로가 보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수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이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